안녕하십니까. IELTS 전문 강사 민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시는 꿈꾸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나라에서 이제 학부나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요,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대학이나 뭐 대학원 졸업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기서 대학이나 그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취업 이렇게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취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 나라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학을 했었고 한 5년 정도 살았었던 영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국 학생으로 유학을 가서는 사실상 취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규직 직업을 잡는 것은요 거의 좀 불가능하지 물론 어떤 일을 잡으시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원하시는 좀 그런 정규직을 잡는 것은 거의 학생으로 유학을 가서는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4년 반, 한 5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 때는 대학원까지 나오면 비자가 연장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대학원 과정을 가시면 영국은 1년 과정이 많죠.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 12개월이면 학생 비자는요, 13개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네, 학교 과정 마치면 한 달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학비 좀 쓰고 막판에 여행 좀 하면서 돈 좀 쓰고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학부 과정이 이제 3년 과정이면요, 36개월이죠. 그럼 비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7개월, 38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열심히 좀 공부 좀 하고요. 학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여행 좀 하면서 돈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으로 가서는요, 사실상 좀 취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건 좀 하실 수 있는데 정규직을 잡는 거는 거의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내가 학부나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외국 애들이나 영국 네이티브 애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거기서 뭐 1년, 3년 살았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정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영어가 유창하게 네이티브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영국인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닌 아시아인 중에서 그것도 한국인을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채용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를 탈퇴 하려고 이제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국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탈퇴할까 말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유럽인도 아닌 한국인이 거기서 사실상 정규직을 잡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 보긴 봤습니다는데 그런 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유학을 가서 초, 중, 고, 대 거기까지 나오시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그런 영국인이 된 영주권자죠. 영주권자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영국 사람에 비슷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한국 기업 삼성 같은 거기 이제 법인이나 지사 같은데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그 이외에는요 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내가 거기서 영국 가서 유학하고 취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요, 좀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상 과정을 마치시면은요, 좀 몇 년 안에 한국으로 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하시고 이제 좀 앞으로 진로를 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그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나라들로 이제 취업을 가시는 분들도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많이 가시는 나라가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죠. 그렇죠?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인데 한 3년 전만 해도요. 이 세 나라를 봤을 때는 호주로 이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거의 한 90% 이상은 호주로 이제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호주에는요, 그 테이프 과정이 있죠. TAFE 테이프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대학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은요, 특히나 기능직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이프 과정을 입학하셔서 여기서 2년간 전문 기술을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취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많았죠. 뭐 자동차 정비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이제 분야에서 좀 그런 전공을 택하셔서 거기서 과정을 수료하시고 이제 그 현지에 취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봤는데 요즘에 호주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 정부는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겠다고 이제 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준비하시는 호주의 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이 최근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물론 일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능직 쪽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요리라든가 자동차 정비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좀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좀 많이 줄어드는 만큼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특히나 캐나다 저번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받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호주에 그런 좀 준비하시던 분들이 과거에 훨씬 줄어든 만큼 캐나다를 요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컬리지를 졸업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호주보다는 좀 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캐나다나 그쪽에 컬리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호주보다는 요즘에 캐나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쪽이 많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용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리, 자동차 정비, 아니면 조경 이런 쪽에 그런 좀 몸으로 하는 그런 노동 쪽이 타일, 그 건설 현장에서 타일 붙이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나 캐나다나 또 뉴질랜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쪽에 이제 그런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면은요, 뭐 기능직이나 이제 그런 쪽에 좀 전공을 택하셔서 이제 그 과정에 입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요, 뭐 미국은 사실 요즘에 뭐 제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현직 간호사이신 분들이 이제 미국의 뭐 뉴욕주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 미국 간호사
그리고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신 데 있어서 이제 뭐 현직의 간호사 분들께서는 뭐 경력도 다 오래되시고 또 NCLEX라고 이제 자격 시험이 있죠. 그것도 다 통과하신 분들이신데 그 미국에 준비하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영어인 것 같습니다. 영어. 네, 물론 다 어려워하시겠지만 그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오버롤 7.0, 오버롤 6.5에 스피킹 7점 이상을 나오셔야 이제 그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현재 간호사 선생님께서 좀 3교대도 하시고 이제 근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공부에 좀 집중을 하거나 이제 그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굉장히 좀 기간이 길어지고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간호사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은요 미리 영어를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버롤 6.5에 스피킹 7은 만만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근무도 불규칙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요 내가 뉴욕이나 미국에 취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미리미리 영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옛날에 영주권과 시민 영주권을 따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영국에 있을 때 그렇죠? 네,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많이 알아보시면은요, 뭐 영국,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에 취업하고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생각은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뭐 대학원이나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